제가 설명하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이 근무 시간에 죽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이코패스라 불리는 공감 무능력자들 말이다. (2016년 9월 20일) 일본 요코하마의 오오구치 병원에서 새벽 4시 55분경 88세 남성 야마키 누보씨가 숨을 거두었다. 흔하게 있는 일이었다. 이 병원은 고령 환자 전문 병원으로 일반 병동과 요양 병동이 따로 있다. 입원 기간이 60일을 넘지 않는 환자들은 일반 병동에서 생활을 하며 그 이상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요양병동에서 생활을 한다. 요양병동은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 오게 된 환자들이 지낸다. 하지만 야마키 누보 씨의 유족들은 유난히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시신을 부검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정신 나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2016년 9월) 오오구치 병원의 요양병동에서 약 2달간 48명의 환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일본 전국이 떠들썩했다. 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앞서 말했듯 요양병동에는 다른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된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미 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이 죽었다 한들 누가 살인사건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의심의 싹은 하치마키 노부오 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오오구치 병원의 한 간호사는 노부오 씨가 사용했던 링거에서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발견한다. 혈관에 거품이 들어갈 경우 혈전이나 폐색 등 혈관이 막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링거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바늘구멍이 2개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의사는 창고를 확인했고 그 결과 재고의 약 5분의 1개에서 바늘구멍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구멍이 나 있는 링거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링거에서 발견된 물질은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라고 불리는 계면활성제였다. 이 물질은 고인의 체내에서 발견된 물질과 동일했다. 계면활성제는 비누에 가까운 성분인데 의료용 소독제로 쓰이는 물질로 인체에 들어갈 경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고인은 독사당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결론이었다. 병원은 충격에 빠졌다. 언제부터일까?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당한 걸까? 병원 기록에는 사건이 밝혀지기 2달 전부터 48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이들은 요양병동 4층에 입원한 환자들이었고 모두 토요일에 사망했다고 한다. 수사는 쉽지 않았다. 대부분 장례 절차가 끝나고 화장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9월 18일부터 수사가 시작된 9월 20일까지 3일 동안 갑작스럽게 사망한 고인이 3명이나 있었다. 실마리가 부족했던 경찰은 그들을 모두 부검하기로 한다. 그리고 부검 결과 3구의 시신 모두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된다. 경찰은 병원 내부자의 소행으로 의심했고 의사부터 청소부까지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수사는 난항에 빠졌고 범인을 특정하는데 애를 먹게 된다. 그렇게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2018년 7월 7일
드디어 범인이 검거된다. 범인은 당시 간호사로 근무했던 쿠보키 아유미. 간호사가 연쇄 살인범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언론은 그녀를 백의의 살인귀라 부르며 집중 보도했고 사람들은 분노했다. 그렇게 범인은 검거되었지만 혐의 입증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었다. 이미 대부분의 시신은 화장되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 뻔했다. 검찰은 가장 마지막에 사망한 환자 3명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었고 쿠보키 아유미는 의외로 순순히 살인 혐의를 시인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와 그녀의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공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쿠보키 아유미의 범행 동기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과거 그녀가 근무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를 고인의 유족들에게 알리자 유족들이 그녀에게 폭언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유족들에게 두려움을 느꼈고 이 일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결국 다른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환자를 살해하는 괴이한 결정을 내리고 만다. 그렇게 그녀는 지금에 이르렀다. 그녀가 용의 선상에 오르게 된 계기는 동료 간호사들의 제보였다. 간호사 A씨가 제출한 호소문에는 과거 병원에서 일어났던 이상한 사건들과 쿠보키 아유미를 연관짓고 있었다. A씨는 다층 요양병동을 담당했던 간호사로 근무 중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았다고 했다. 간호복이 난도질되어 있다거나 진료 잣대가 사라졌다거나 또 어떤 날에는 마시던 음료가 비어있기도 했고 음료를 마신 뒤로 입술이 괴사하는 사건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지메 같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며 간호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쿠보키 아유미는 정작 피해를 받은 A씨를 추궁하며 범인 취급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병원 측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 사실을 들은 지인이 신고를 넣기도 했지만 이를 병원 측에서 묵인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A씨의 호소문이 공개된 뒤 그녀에 대한 증언이 잇따랐다. 쿠보키 아유미는 평소 이상할 정도로 담배 피우는 시간이 많았으며 계면활성제를 타월에 감싸고 다녔다고 한다. 결정적으로 그녀의 간호사복에서 계면활성제가 다량으로 검출되었고 결국 검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피해자들은 고령의 환자였으며 대부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고인들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증명해야만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한다. 피해자들은 폐렴 및 만성 심부전을 겪고 있었지만 약물의 영향으로 죽음의 시간이 앞당겨진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들 중 78세 여성 오키스 씨는 정형외과적인 문제로 입원을 했을 뿐이며 신체적인 문제가 없는 환자였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계면활성제 중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쿠보키 아유미는 두 번째 피해자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한 명을 살해한 것이다. 검찰 측은 이 점을 밀어붙였고 쿠보키 아유미의 변호인 측은 정신분열 및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책임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형량 싸움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실제로 우울증 기록이 있었고 자폐 스펙트럼까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인과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녀에게 환청이 들리거나 망상이 있었다면 계면활성제를 섞는 과정이나 숨겨가는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다.
또한 그녀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결국 그녀는 정신질환 심신미약을 인정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그녀의 사형을 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녀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었다는 점과 완벽한 계획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계면활성제의 위험성을 그녀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 잔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녀가 초범이며 본인을 극형에 처해달라 요청하는 등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무기징역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 자신을 극형에 처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까지가 진짜였을까? 사실 이 사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숨어있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 쿠보키 하유미는 유명 언론사에 2번이나 인터뷰를 했었다. 당시 인터뷰는 쿠보키 하유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진행되었는데 이때 그녀는 이런 말을 한다. 범인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